펩트론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 날 97,000원 포착되고 재차 19만원 돌파, 그리고 이제 19만원 돌파 이후에 4월의 고점을, 사상치대치 고점을 넘길 것이냐의 기준인데, 일단은 거래가 좀 제한적이에요. 거래가 좀 제한적이라서 그 거래 부분 좀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난 4월 1일 기준에서부터 이제 검색기에 포착이 됐고, 그리고 19만 2천 원까지 한 보름 만에 슈팅이 나왔고, 그리고 조종 이후에 이제 재차 강세를 띠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가 좀 다소 제한적이어서 변동성의 크기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4월 11일 날은 상한가까지도 진입이 됐던 그런 종목이죠. 시가총액이 이제 월등히 단계별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들의 수급 관여도가 좀 더 중요시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자, 지금 현재 기준에서도 변동률의 기준에서는 4월달 이후의 종목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고, 그리고 4월 기준의 상한가 종목 16개 중에서 1조 이상짜리가 5개인데, 그 중에 이제 펩트론이 4월 11일 날 상한가 가면서의 흐름이 됐고요. 그리고 문자 매매 사이는 작년까지는 매매 기준을 잡아드렸었어요. 6만원대에서부터 7만원대, 그리고 9만원대, 12만원대까지 올라갔죠. 13만원 넘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찌됐든 정점에서 이제 그 차익 실현 범위 12만 6천원 이탈 시에 차익 실현합니다, 이런 문자까지 발송을 하고, 올해 4월 달에는 매수 사인을 문자로 드리진 않았어요. 올해는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검색기에 포착이 되면 그 포착된 흐름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D&D 파마텍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9천억 원대예요. 결론적으로 유진 로봇의 상한가에 이어서 D&D 파마텍도 진입 이후에 그 상승률 부분이 작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다면 10%대 이상의 수익률이 발생이 되고 있고, 얘도 오늘 상한가 진입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에 포착되는 종목군들의 기준에 오늘은 10%대 변동률이 나오는 것은, 진입 이후에 10%대 변동이 나오는 것은 D&D 파마텍 9,700억짜리 이제 종목이긴 합니다만, 1조 이상짜리에서도 충분하게 이런 변동률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검색기 부분 활용 잘 하시고, APR도 최근에 상한가 진입한 이후에 흐름이죠. 시가총액이 지금 4조를 넘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7만 6천 원대 APR도 포착되고 상한가 가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추가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짝짓기 매매 기준에서 이제 다른 종목 설정 범위를 잡았는데, 실리콘2 오히려 오늘 좀 급락에 고점 찍고 나서 조정이 좀 깊습니다. 하여간에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펩트론의 기준은 여러 이슈가 있어요.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근데 속된 표현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지저분하죠.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검증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성장성에 대해서 매우 뛰어나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대주주 지분이 10% 미만이에요. 그리고 증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 이슈를 이제 불거뜨려 놓고,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외국계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작년 4분기에 크게 뛰어났었는데, 증자 이후의 흐름에서 또 증자 물량 들어오고, 그런 과정 속에서 4월에 한 번 더 슈팅을 준 흐름입니다. 근데 솔직히 실체가 좀 제한적이라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 보실 때는 기본적인 분석보다는 앞으로 성장성이 뛰어납니다, 이것도 좋지만 그것은 막연한 기준의 내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뛰어날 겁니다라는 해석보다는 기술적인 범위에서 오히려 들여다보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의 내용이라든가 협업의 내용이라든가 기술 이전에 관련된 그런 호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호재성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심리적인 면이 되고, 그것을 모멘텀으로 메이저들의 수급이 유입되느냐인데, 얘는 솔직히 두 가지 다 지금 좀 벅차요. 뭐냐면
순매수의 기준이 없어요 사실은. 응? 유통 물량이 대주주분 뭐 10% 미만인데 유통 물량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그렇다면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게 터져야 되는데, 사실 오늘 슈팅이 나오고 우리 검색기에 떠 있긴 합니다만 전체 시장에서 거래대금 뭐 최상위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시가총액이 4조를 훌쩍 넘긴 종목이. 대주주분 기껏 해봐야 8%. 그러니까 HLB하고 똑같죠. HLB 같은 경우도 대주주분이 10%예요. HLB도. 그러니까 주인도 없는 회사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벨바이오 같은 경우 그나마 누적적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으니 그쪽의 범위에서는 고점 찍고 눌리더라도 일단 차익 실현 또 혹은 손절 요 대처보다는 오히려 가져가면서 오늘도 매수엔을 내드리고 어제 뭐 신규적으로 녹화 다시 떠드리고 했는데, 펩트론 같은 경우는 올해 4월 이후에는 하여간에 작년 4분기 이후에는 매수 문자까지는 발송을 안 해드리고 있다, 못 해드리고 있다. 오히려 이제 이렇게 검색기에 뜨는 종목군 중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APR 같은 경우도 문자는 지금 안 나갔어요. 조금 더 한 템포 쉬어간 이후에 오히려 들여다보면 그때 들여다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의 시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까지도 검색기 뜨고 그리고 문자 사인은 내보내지 않고 검색기 가지신 분들의 개별 매매 기준,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은 아쉽더라도 하나그룹주들이 네 종목이나 있어서 좀 압축을 한 거죠. 그래서 펩트론의 경우도 두 가지가 겹쳐져야 되는데 순매수의 기준, 메이저의 순매수의 기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래대금이 월등하게 이제 수반되는 기준이 이렇게 터져야 되는데 그게 약간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매매 기준에서 좀 놓고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체크 포인트는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아직 그 성장성이 뭐 매우 뛰어나다 뭐 이런 쪽의 기준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내용의 기준이 설정이 잡혀 있고, 그리고 이거 한 가지를 제가 잘못 넣어놨네요. 내용을.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 요 윗부분의 조 내용을 제가 나중에 고쳐놓을게요. 똑같은 게 내용이 두 번째, 네 번째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플랫폼 기술을 일라이릴리 쪽하고 이제 지금 공동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일라이릴리 쪽의 성과가 매우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펩트론 쪽의 플랫폼 기술이 이게 이제 그 약효 부분을 계속 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 그리고 또 간단한 부분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뭐 이런 게 겹쳐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14개월 동안에 공동 연구를 하고 또 기술에 대해서 이제 뭐 같이 공유를 하고 그 계약 기간 이제 14개월인데 이제 본계약 완벽한 계약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뭐 그런 기대 요인까지 같이 형성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요인이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평가다 이렇게 논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4월 1일 고가가 108,400원이었어요. 그게 이제 17%의 변동이 나온 거고, 그리고 요때 이제 97,000원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7%, 6%, 7% 변동이 나왔을 때 이제 그때 이제 검색기에 떴다라는 거죠. 그리고 11일 날은 164,700원 상한가까지 진입이 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에도 13만 원대 떴어요. 13만 원대. 그러니까 검색기에 뜨고 이제 변동률이 이제 확장되는 이런 흐름들, 그렇게 하고 이제 19만 1,500원, 19만 2,000원이 이제 최고점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이 좀 사실은 깊었었죠. 그러니까 4월 1일 같은 경우에 10만 400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9만 7,000원 범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11일 날은 13만 3,500원 에서부터 16만 4,700원 상한가까지.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4월 1일 날 보시면은 9만 7,000원에 포착이 돼서 11.75%. 전체적인 변동률은 이때 17%인가요? 18%인가요? 그리고 11일 날 이렇게 13만 3,500원 포착되고 상한가까지. 탈퇴 재진입 신호까지 나오고 상한가에 진입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훌쩍 넘긴 부분이 19만 2천 원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9만 7천 원 포착된 날 캡처 내용분이고, 두 종목 다 뭐 HD, 현대미포도 사실 거래는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17만 원대까지 훌쩍 올라왔죠. 펩트론 같은 경우는 어쨌건 변동률이 더 확장이 된 거죠. 19만 원대까지, 19만 2천 원. 13만 3,800원, 그리고 상한가 16만 4,700원. 당일 기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7만 원에도 뜨고, 또 18만 5천 원에도 뜨고, 그리고 정점 찍고 이제 꺾이면서 기술적으로는 일조 월봉에서 또 분봉에서 다 매도 신호가 나왔던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 매수장까지 나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이제 공식적인 매도 사인까지는 잡아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보시면은 뭐 4월 1일, 4월 11일, 그리고 4월 18일, 또 아까 4월 23일 뭐 계속해서의 흐름이죠. 그리고 조정받은 이후에 검색해서 뜬 거는 오늘이에요, 오늘. 그 전에 뭐 검색해서 이렇게 뜨지는 않았고, 그 전에는 이제 가격 반발력 자체적인 흐름이었고, 검색기까지 뜬 거는 요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18만 8,900원보다는 조금 뭐 밑에서 형성이 돼 있겠습니다만, 왜냐면 지금 진입하고 나서 2.27% 상승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V10 기준에서는, V1000 기준에서는. 그래서 요때 이제 재진입 신호 설정됐을 때 요때 이제 뭐 캡처를 해놓은 부분이 있었어야 되겠죠.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재진입 신호 때 다른 종목군들 포착되면서. 그래서 대략 뭐 18만 5천 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8만 5천 원 정도의 오늘 재진입 신호가 나온 거고, 추가적으로 더 슈팅이 나올 거냐는 뭐 기술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걸 한번 보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일단 오늘 기준에서도 벌써 이미 뭐 전일 포착을 하셨던, 전일도 변동률이 있었거든요. 사실 펩트론이 거래대금이 좀 제한적이어서 검색엔 뜨지는 않았고, 전일. 그리고 아마도 이제 뭐 강아지님 전일 들어가셨던 것 같고, 예전 물량 뭐 있던 물량들의 경우 작년 기준에서 저렇게, 작년에도 뭐 6만 원에서부터 10만 원대까지 100%를 그냥 가볍게 들어올린 종목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게 아마도 이게 작년인 것 같아요. 작년이니까 이제 주가가 10만 5,900원인데 이제 상한가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죠? 그리고 올해 4월 11일 날의 상한가는 16만 4,700원이었고, 이런 식의 이제 개별 매매 기준에서 이제 수익 범위들이 있는데, 저 부분은 기술적으로 이제 그 교육 잡아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 번 더 올려주셨는데 펩트론, 그리고 APR이 지금 검색에 떠 있으니까 이제 뭐 APR도 같이 놓고 보시면, 지난 목요일부터인가요? 금요일? CS 윈드, 그러니까 검색기 활용하셔서 뭐 꽤 많은 수익 범위들을, 뭐 고용 오늘도 추가적인 슈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때 고점이 17,000원이고 오늘 고용이 17,880원까지 갔어요. 한국항공우주 그 방산이 어제 오늘 이제 좀 조정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목요일 날 기준에서 APR이 변동성이 확장이 돼 있었죠. 10만 300원에도 검색기에 또 떴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그러면 목요일이 있는 금요일이고, 목요일 상한가 간 날이 8일 날인가요? APR 이렇게. 그렇게 해서 88,500원, 뭐 88,100원,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상한가까지 진입이 되죠. 하나그룹주들 APR 또 신규적으로 매수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수익 범위들을 뭐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95,000원 24%에 포착돼서 올려진 흐름이 아니라, APR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9.95, 84,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7만 원대, 8만 원 이하, 거기서부터도 계속. 그리고 이제 APR은 5만 원부터 사실상 5만 원부터 이제 포착이 돼서의 슈팅인데, 일단은 초기에 매수를 일부 드렸고 그 이후에는 거래가 없어서, APR 같은 경우 그 이후에 거래가 없어서 매수 강도를 잡아드리진 않았어요. 결국은 APR이라든가 펩트론이라든가
이런 쪽의 기준은 전부 이제 개별 매매에서의 개별 매매 기준에서의 검색기를 활용한 수익 범위 기준의 흐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검색기 좀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제 검색기를 무료 버전을 신청하시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든 아니면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유튜브에 보시면 이제 두사이노빌리티의 전략이라든가 또 하이닉스의 전략이라든가 에이벨 바이오의 전략,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APR 전략 이렇게 있죠. 지금 하나 시스템, 또 어제 이제 에이벨 바이오 전략을 두사이노빌리티와 함께 올려놔 드렸었는데, 일단은 어쨌든 어제 전략 잡아드리고 에이벨 바이오가 오늘 뭐 자체적인 강세든 아니면 제약 바이오 전체적인 흐름에 연동이 된 것이든 뭐 강세를 띄워주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시고, 네이처셀이나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한 번씩 네이버 유튜브에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검색기는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뭐 검색기보다도 매매 사인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 화면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 주시고, 이 전화번호 계속 노출을 해놓을 테니까 전화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일주월봉, 일봉주봉을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에 이제 상승률에 대해서 더블이잖아요. 114%.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구간은 요 정도 구간뿐이 안 돼요. 여기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거래가 이제 이렇게 감소됐던 부분이 있죠. 여기는 사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들어갈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변동이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크게 조정받은 거예요. 고점에서부터 개파락까지. 그러다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데서 들어가서 거래가 둔화되고 꼬리가 달리면 차익 실현하는 게 옳고, 그리고 거래가 이렇게 터진 날 저점에서부터 이제 잡아 돌릴 때 이런 양봉의 변동성 수익을 내는 거고, 그리고 다시 거래가 이제 5MA, 20MA 살짝 뭐 부딪히긴 합니다만 제한적이잖아요. 그럼 이런 꼬리에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차했더라도 미련 갖는 게 아니라 뭐 절반을 이탈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얘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제한적이고 수급이 누적 수급이 제한적이라서 뭐 절반을 지지한다 이런 기준보다도 거래가 급감을 하게 되면 안 보는 거죠. 마찬가지 거래 급감을 하면. 요 날 한번 거래가 빵 터졌는데 사실은 여기도 꼬리가 달리고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맨바닥에서 샀다? 그러면 다 거짓말입니다. 여기서부터 물려있던 애들이 그냥 여기서 조금 움직이니까 대박 나셨죠 하는 그런 뻥쟁이들 얘기를 들으면 안 되고. 결론적으로 지금 펩트론이 전일 고점을 넘겨요. 프로그램에서 일부 매수가 들어오고 매수 사인을 잡아낼까를 고민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에이벨 바이오 고점 찍고 이제 좀 눌려져 있긴 합니다만 오늘 기준에 고점을 찍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에이벨 바이오 쪽으로 집중하자. 그리고 이쪽은 말 그대로 개별 매매 기준에서 난 검색기에 맞춰서 할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훅 하고 미끄러지면은 빠르게 대처해서 손절을 하건 뭐 하시면 되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 문자 드렸는데 그 변동성을 못 쫓아오면은 좀 불편하죠.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방산 쪽에 어제 크게 충격받고 오늘 추가적으로 밀렸다가 강력하게 좀 돌렸단 말이에요. 바닥에서부터 뭐 방산이든 뭐 하나 시스템이든 조선이든 누적적인 수급이나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뭐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해서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어하는 순간 53% 밀려 내려왔다는 거죠. 어하는 순간.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여기의 위치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리고 다시 거래가 급격히 둔화되고 작년 4분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슈팅 나온 게 지들 증자하기 위해서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부분. 근데 계약금을 노출할 수는 없다. 규모를 노출할 수 없다.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온 거죠. 그 이슈 바탕으로 이제 확인되지 않는 외국계에서 뭐 주가를 때려 올린 거고, 갭상승 이후에 그 기술 이전 계약 공시 내용 하나 가지고 금액이 오픈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슈팅을 주잖아요. 그때 슈팅을 줄 때 이때는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수 사인을 낸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뭐 수급의 부분은 안 보이고 소나 모멘텀 차트, 매직 시그널만 보이는데, 이때 이제 수급이 유입됐다가 결론적으로
증자, 권리락, 또 납입일 끝나고 나서 급격한 조정으로 연출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이 없어서 한동안 뭐 제한적으로 움직임도 없고 오히려 이제 고점 대비해서 조정은 깊어지고 뭐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금 놓고 보시면은 4월 30일자 기준인가요? 여기서 볼까요? 이런 비공개 이렇게 돼 있는 밝았지도 않은 어찌 따지면 뭐 짓거리라고 할 수 있죠. 나쁜 짓거리를 하고 그리고 저 흐름 속에서 수급의 기준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증자 최종 발행가에 확정 지어놓고 밑도 끝도 없이 잡아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해서 증자 그 변동성 확대에 부담되니까 좀 조심합시다. 근데 한 4%를 밑도 끝도 없이 잡아 당긴 거예요, 사실. 그러나서 개인들에게 다시 다 떠넘기죠. 11월 13일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자료도 이제 뭐 차트 뒷부분에 넣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에 방송에 갖고 나왔을 때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빨간 색깔 박스를 쳐드릴 때에 대부분 이제 거래가 수반돼 있는 그리고 이게 4월이죠. 4월에도 이제 거래가 수반되고 매직 시그널은 매수 신호가 나오고 그러니까 5MA, 20MA 거래를 일단 수반하고 앞전 고점을 넘기는 흐름에서는 거래 대금이 월등히 더 터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상 그렇게 터지진 않았어요. 지금 주봉으로 다시금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파란 색깔 구간에 거래가 없이 흘러갈 때는 일단은 차익 실현이 됐든 손절이 됐든 단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짧게 땡겨가지고 4월 그 직전 수준에서부터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이게 이제 11일 날짜 상한가 들어간 날짜고 여기서부터도 더 슈팅이 나온 거죠. 19만 2천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일봉 잘라드리면서 다시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잘라드리면서 그리고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 이제 좀 더 완벽해지죠. 좀 더 뭐 주봉도 잘라서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이렇게 이제 거래가 수반돼 있을 때 그리고 거래가 둔화되죠. 둔화되면서 미끄러져 내려올 때 이럴 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가 완연하게 시각적으로 보실 때도 완연하게 거래가 둔화돼 있죠. 그리고 거래가 없을 때는 뭐 대바닥입니다 해서 모아가겠다 그런 거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거래 이렇게 터졌을 때 기준.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게 끝자락이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말 같지도 않은 증자, 증자 납입일까지 아주 그냥 대놓고 이건 금융당국이 이거는 좀 나서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그러나서 증자 끝나자마자 다 팔고 또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한 방에 막 이렇게 두들겨 맞고 고점 대비해서 44%한 방에. 이거를 냅뒀더니 너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다소의 무리수가 있죠. 뭐 얼마까지 어떻게 장난을 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거래가 수반돼 있는 기준에서만 들여다본다의 기준인데 4월 11일 이후에 이때 증자 지들의 목적, 그들의 목적 회사에 돈 꽂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서 그 증자의 목적을 달성시킨 이후에 뭐 생각보다 그래도 덜 밀렸어요. 덜 밀렸는데 이제 그래도 반토막 수준입니다. 그죠? 반토막 수준인 거고 여기서 이제 그 슈팅이 나올 때 이렇게 설정해 드린 부분은 사실 이 정도의 거래가 터져 주길 바랬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터졌어요. 그냥 5MA, 20MA 거래 정도 터뜨리고 들어 올리는 흐름으로 연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문자 사인을 내기에는 그동안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조건이 사실상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검색기 통해서 나올 때의 변동성 매매 정도를 놓고 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수급 범위도 같이 놓고 보시면은 아주 못된 짓거리들 지난 그 작년 기준에 짧은 구간에 가파르게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그래 놓고 증자 다 끝나고 나서 그냥 패대기 치고 또 나가는. 그러니까 증자 대금을 받기 위한 장난질이다라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쪽에서 뭐 방송 내용을 보고 뭐 소송을 걸지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24년 6월부터의 이제 주봉의 흐름 범위 24년 6월 그래서 보통 이제 교육 그 자료 기준에 이 정도의 넓이에서 좀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은 뭐 수급에 대한 범위, 그리고 이제 다시 일부 수급이 들어오면서에 대한 흐름, 그리고 이제 거래는 사실상 만족스러울만큼은 아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올라가 있으니까 거래 대금은 좀 형성돼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최소 주간 단위 기준에 최소 500만 주씩은 터져줘야, 하루에 많이 터지는 날 150만 주, 200만 주 터지는 거거든요. 150만 주 해봐야 뭐 3천억이 안 돼요. 200만 주 하면 뭐 4천억. 그러니까 그 정도의 범위에 100번 양보해서의 기준에 흐름이 좀 형성이 돼줘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수급 범위에 뭐 속된 표현으로 장난질.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로 이제 놓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여기다 그림 그리지 않고 저쪽에다 옮겨서 이제 그림 잡아 드릴 텐데,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박스, 거래가 수반된, 거기에 이제 수급이, 변동성 수급이 일단은 어찌됐건 유입됐던 그런 시점들, 증자 앞두고 공시내 넣고 아주 장난짓 거래하는 이 시점들, 그 증자 결국은 성공시켰죠, 나비까지. 이럴 때 이제 상승장악 확인형, 상승장악 확인형, 상승 잉태 확인형, 이럴 때 다 매수 신호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이제 보시면 5만 원대, 6만 원대 우리가 매수에 내보냈던 그 흐름처럼 수급이 들어오고 슈팅을 주기 때문에 여기는 매수를. 여기도 수급이 들어오고 슈팅을 줬는데 거래가 좀 제한적이어서 검색기 활용만 하십시오라는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 여기도 지금 장악형이 뜨긴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도 없고, 오늘 뭐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 들어오는데 0.2% 매수 들어오면서 기간이 뭐 또 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대라고 한다면 따라붙기도 애매하고, 거래도 없고 따라붙기도 애매하고. 그래, 결론은 이제 개별 매매 기준에서 좀 설정을 해서 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개별 기준은 기술적인 부분에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이 개별 부분은 가급적이면 안 메꿔졌으면 했는데 메꿔졌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주에 한 번 더 흐름을 주든, 그리고 캔들 패턴상으로는 장악형이 떴고, 아까 강아지님이 이미 벌써 이제 편입해서 수익을 내시는 것처럼 요 정도 자락, 뭐 17만 원을 넘기는 흐름, 뭐 전일 기준이 됐겠죠. 이런 자락에서는 장악형의 기준에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었던 위치로 그렇게 이제 놓고 보실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하여간에 뭐 거래가 제한적이라서 문자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기도 하고 손이 간질간질하기도 합니다만, 일단은 개별 매매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우리는 우리 종목에 충실하는 걸로, 오늘은 아쉽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의 슈팅이 시장 지수를 견인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흐름으로 연출이 되기를. 그리고 이제 하나그룹주들이 네 종목에서 이제 세 종목으로 이제 압축은 해놨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하나 솔루션. 그쪽의 흐름도 하나그룹주든 아니면 방산이든 지금 뭐 끝자락의 기준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을게요. 그래서 13일 기준에 주봉, 그리고 일봉의 기준도 아주 멀리서 이제 놓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4월달 이후에 흐름만 이렇게 놓고 보시더라도 요 흐름인데, 소나 모멘텀 차트 보시면 바닥권에서 다시 이제 돌려놔 주고 있어요. 그죠? 영선 위에서 꺾임 크로스까지. 거래는 뭐 5MA, 20MA 거래는 넘기는데, 뭐 상한가까지 수준의 흐름은 아니더라도 고점을 넘겼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금 얘는 돌파갭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돌파갭에 대한 목표 설정 범위도 뭐 의미를 뭐 부여할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이제 거래 기준을 설정을 먼저 잡는다면은 150만 주 하루에 최소 범위입니다. 최소. 저 정도는 터져야 돼요. 100만 주 가지고는 신고가 랠리의 기준을 설정을 잡았을 때 100만 주 가지고는 1800억 조금 약하지 않나요? 약하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1차적인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뭐 이렇게 설정을 잡아도 되고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45,000원이니까 21만 5천원, 1차 목표 주가 21만 5천원, 뭐 23만 원, 2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월봉 기준도 이제 한번 또 들여다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방 안에서 어차피 강아지님도 갖고 계시고 또 검색기 갖고 계신 분들 개별 기준에서 매매도 검색기에서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설정을 잡고 있어서 우리가 안 갖고 있더라도 오버슈팅이 좀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쪽의 흐름에 이제 거래 대금으로 이제 좀 해석해서 놓고 보시면은 거래량이 월등히 제한적인 것 같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매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거래 대금의 기준들 놓고 보실 때 일단 24년 7월부터 땡길까요? 그랬을 때 조금 거래 대금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 거래량 대비해서는 거래 대금은 실려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달 기준에 이 앞에 고점 19만 1,500원이네요. 저쪽에 이제 52주 고가 19만 2,000원으로 돼 있는 거는 대체 시장까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저 고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거래가 월등하게 좀 실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앞전 24년부터 월봉을 좀 설정을 잡으면 일단은 이쪽 거래량이나 24년 7월부터 잡아도 되겠네. 7월부터. 어차피 이제 앞전 거래량 부분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기 어려운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월봉 기준에 이왕이면 지금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온 상태라서 저 거래량 대비해서 이렇게 이제 월간 단위 기준에 3천만 주까지는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OMA, 20MA 그래도 거래를 좀 수반시켜 주기를 2천만 주 정도 그렇게 해서 하루에 이제 뭐 200~300만 주씩 터지는 날들이 좀 나와주고 하면은 저 거래량 거래 대금은 충분히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2천만 주면은 4천억 정도 되나요? 아니 4천억이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야? 아유 몰라 계산하기 어렵다. 그렇게 해서 이쪽의 거래 대금도 충분히 앞전 거래 대금을 넘기는 흐름으로 이게 한 2조 되려나요? 2조 이상 터져줘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뭐 1조 이상짜리 상한가 들어가고 모르면 하루에도 거래 대금이 1조씩 터지는 종목군들도 나와요. 예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였고 1조 5천억일 때 거래 대금 1조 터뜨리고 상한가 들어가고 뭐 그랬었죠. 그래서 월봉 기준까지 이렇게 설정을 잡습니다. 결론은 뭐 문자 사인이 작년에 6만 원대 나가고 12만 원대 차익 실현 문자가 공식적으로 나간 종목에 대해서 올해는 매수인이 문자로는 안 나갔는데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뭐 대박 나셨죠 그러면은 나쁘끄럽지만은 마케팅은 되겠죠. 근데 뭐 그것보다도 실질적인 검색기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낫죠. 그래서 지금 뭐 V1000에는 5종목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종목이 두산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하나오션은 압축을 했지만 어쨌든 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APR 같은 경우도 지금 지속적으로 방송에서든 또 공식적인 전략에서든 금요일날까지도 전략을 잡아드렸으니까 개별 기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APR도 그 실질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 뭐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서 검색기 활용도 하시고 또 포트폴리오 구성도 하시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이렇게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하시고 유튜브 또 혹은 유튜브에서 인정도 검색하시고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제 VIP 방에 신규 가입자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신규 가입자분들 연락처에서 그 포트폴리오 좀 받아주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 설정 잡아드리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략 설정 잡아드리면서 이제 왜 그러냐면 자산 규모들이 크시단 말이에요. 이번 가입하신 분들의 기준에 뭐 그리고 일단 그 어쨌든 신규 가입하신 분들 중에 이제 자산 규모가 뭐 3억 이상이신 분들 그런 경우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VIP 방에 계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볼기둥 AI도 뭐 검색기 종목 훌륭하게 나가고 있고
또 VIP 방은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설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이 VVIP 방에 이제 설정이 돼서 요 흐름 범위들을 전체 수익 범위로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자 사인까지 안 나가더라도 펩트론의 기준에 현재 기준에 뭐 프로그램 매수가 더 확대가 된다라든가 거래가 좀 더 수반된다라든가 또 APR도 이제 매수 사인 문자가 나가진 않았지만은 뭐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긍정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석해서 이제 장중에 실시간으로 들으시고 실질 수익을 목표로 해서 수익 범위 설정하시고 뭐 충분하게 가능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벅차실 수 있겠지만은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2+1 가입하시고 연장하실 때 이제 1년 연장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신데 좀 아쉬워서 그래요. 외부에 계신 분들의 기준에 내가 혼자 할 수 있겠다. 또 검색기만 활용하면 되겠지 하시는데 잘 생각하셔가지고 함께 하시기를. 자, 일단은 영상 올려드리고요. 펩트론의 추이 추세 기술적인 부분의 목표치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갭에 대한 목표치를 21만 5천 원 정도 설정을 잡아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결론은